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첫 직장을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게 싶었던 제게는 잊지 못할 한 추억입니다. 회사라고 들어간 곳이 뭐 대단한 곳은 아니고 어딜 가나 지역에 한두 개쯤 있는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말하면 알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너무 철이 없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첫 직장에 취직을 했지만 저는 다른 제 주변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에 비해 취직이 많이 늦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집이 엄청 넉넉해서 일할 필요가 없었던 건 아니고 그냥 노는 게 좋아서 철이 없던 시절을 남들보다 더 길게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여기저기서 사고도 많이 치고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했습니다. 그 시절을 후회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때 취직을 좀 더 일찍 했으면 지금 좀 더 편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지금도 술 한잔 할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거리들이 남들보다 더 많다는 것 하나로 미안을 삼고 있습니다. 첫 직장은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나 있을 법한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래로 그냥 별다른 시스템도 없이 내가 과장이네 내가 부장이네 하면서 사장님한테 알랑방구 끼는 직장 선배님들도 몇 명 있었고 저처럼 별 생각 없이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니까 나와서 일하는 대리님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대리님들이라고 경력이 4년, 5년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그냥 사원이네 주임이네 하면 없어 보인다고 경력이 없는데도 시작부터 대리라고 시켜주고 그러더군요. 직함이 생긴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 대리님이 딱 의욕 없이 일하는 직원의 대표적인 예였는데 엄청 수동적이고 시키는 일만 하고 자기 할 일 아닌 거는 딱 손 긋고 안 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제 사수이기도 해서 이 사람한테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일할 때 많이 무뚝뚝한 편이었고 일하다가 제가 뭐 달아듣기라도 하면 그냥 한숨 내쉬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일 떠넘기지 않고 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딱히 이 직장에서 뼈를 묻겠다가 아니라 진짜 돈이 급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놀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력서 받고 제일 먼저 연락 오는 회사에 취직을 했던 거라 딱히 일을 잘해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열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며칠 다니다가 회사가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신경 쓰일 정도로 묘한 위화감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직원 수가 사장님과 저를 포함해서 총 9명인 회사였는데 전부 다 남자였다는 거예요. 여직원이 한 명도 없던 겁니다. 보통 그런 중소기업은 돈 아낀다고 간단한 사무일 보는 여직원들을 한두 명씩은 고용해서 쓰잖아요. 제가 여자랑 있는 걸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도 그 부분이 몹시 아쉬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회사에서 여직원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서 회사 탕비실 같은 데서도 남들 몰래 스릴을 즐기고 있다는 녀석도 있었으니 그 이야기를 생각하니 더 부러웠어요. 뭐 전부 다 그 친구 같은 건 아니고 다른 친구의 경우에는 격리 보는 여직원이 있는데 우리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아줌마였다는 이야기도 있긴 했지만요. 여직원이 있고 없고 그게 제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직원이 없다는 게 묘하게 신경에 거슬리긴 했습니다. 하물며 사장님 커피 심부름도 제가 해야 했고 화분에 물 주는 것 같은 보통은 여직원들 시키는 일들까지 제가 했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1층을 다 쓰고 있었는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남자 거고 여자 거고 제가 다 청소를 해야 하기도 했어요. 남자 화장실이야 그냥 하겠는데 여자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괜히 다 끝내고 나오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여자 사람이라도 마주치는 날에는 괜히 저는 청소만 했을 뿐인데 뭔가 죄진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여직원이 없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서 옆자리 김 대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보통 여직원 한두 명은 쓰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이 회사는 왜 여직원이 한 명도 없는 거냐 물었더니 무뚝뚝하기만 했던 김 대리님이 갑자기 신이 나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제가 몰랐던 회사의 이야기를 해주니 흥미진진해졌어요.
사장님이 지금은 출근하면 사장실에 틀어박혀 있지만 원래는 사무실 여기저기 참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식 나가면 돈도 펑펑 써주고 한답니다. 과장님하고 부장님이 사장님 쫓아다니면서 이 회사 그만두지 않고 저렇게 충성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요. 술값이고 여자고 다 해결해주는 사장님한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으려고 저러는 거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 인원이 필요가 없는데도 여직원을 그렇게 뽑았답니다. 대기업도 아닌데 격리 보는 여직원만 2명이었고 그냥 비서랍시고 하루에 한두 통 걸려올까 말까한 전화 받는 비서 자리도 하나 있었다네요. 그나마도 일 잘하는 애들을 뽑는 게 아니고 얼굴 하나만 보고 예쁜 애들로 뽑아왔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장님하고 잘 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얼굴 이쁜 거 하나만 보고 뽑으면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김대리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아니었던 거죠. 일단 지금은 제가 막내지만 김대리가 막내다 보니 업무 양도 많았고 여직원들 인수인계부터 다 김대리 몫이었던 겁니다. 여직원들이 못하는 건 다 김대리가 혼자서 해결해야 했고 그만큼 업무 부담이 많아지니 김대리는 그게 참 싫었는가 봅니다. 일 좀 가르쳐 줄라 치면 사장이 나와서는 여직원하고 상담할 게 있다며 사장실로 데려가고 그랬다네요. 거기서 뭘 한 건지 모르지만 그 여직원이 처리해야 할 일을 두고 기다려야 하니 일이 늘어져서 엄청 짜증이 났다며 치를 떨더군요. 그때부터 김대리는 혼자서 일 처리하는 게 익숙해졌다고 하고요. 아무튼 김대리가 이어서 말해준 사실은 어느 하루 사모님이 회사로 쳐들어왔답니다. 한 손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말이죠. 사장님이 방망이를 들고 온 사모님을 붙들고 뜯어말리고 있고 비서일을 하던 여직원이 그 틈을 타서 짐을 싸들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때 사모님은 뜯어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컴퓨터며 책상이며 화분이며 회사 집기들을 다 때려부시기 시작했다고요. 알고 보니 그 비서와 사장님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블랙박스에 있는 걸 미처 지우지 못해서 사모님이 모든 걸 다 알게 돼버린 거라네요. 그나마도 있던 여직원 2명 중에 1명은 또 사장님하고 부적절한 사이가 될까 말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 했다고 하고 마지막 남은 여직원은 사모님이 와서 아예 여직원 씨를 말려버려야겠다고 그냥 해고를 해버렸다네요. 그게 이 회사에 여직원이 없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뒤로 사모님이 아주 사장님 감시를 심하게 하는 탓에 회식도 거의 없었고 2차로 이상한 데 데려가는 일은 더 없었다네요.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은 김대리는 회식이 없어진 사실에 요즘 회사 다닐만 난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도 딱 1달이 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는 날이었죠.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아직도 첫 월급을 받고 마음이 벅차오르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첫 월급도 받았겠다. 신입 직원이라고 신경 하나도 안 쓰던 사장님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 환영회를 열자면서 회식을 가자고 하더군요. 옆자리 김대리님 인상이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부장님하고 과장님은 곁에서 신이 나서 오늘은 노래방을 가려나 아니면 아예 주점으로 가려나 들떠있더군요. 1차로 회사 근처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이제 부장하고 과장은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는 술은 그만 마시자고 이제 아가씨들 옆에 있으면 그때 마시자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사장님도 그 2사람 보고는 어디가 좋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옆에 엄청 아름다운 여자를 1명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벌써부터 아가씨를 불러서 놀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삼겹살집부터 같이 나와서 에스코트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나 싶어서 의아하던 차였는데 사장님이 그 아름다운 여자와 들어오니 옆에 과장님하고 부장님 표정이 확 죽더라고요. 오늘은 글렀다 어쩐다 하고 있고 김대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겁니다. 네, 사장님이 전화를 받고 나가서 같이 들어온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회사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는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과장하고 부장은 사모님이 왔으니 이제 이 차는 다 갔다 싶어서 실망한 거였고 말입니다. 신입 직원 회식이 있다고 해서 자기도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자기 소개를 저한테 하더군요. 저도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이라고 해서 무슨 우악스러운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은 나이는 4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겉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로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못 봐줘도 30대 중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스타일도 확실하고 미모가 눈이 부셨어요. 오히려 이런 미인을 아내로 두고 있는데 왜 사장이 여직원들하고 바람을 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원래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 말고 모든 여자들이 다 예뻐 보인다는 말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거든요. 아무튼 갑작스러운 사모님의 등장에 회식을 싫어하는 젊은 직원들은 오히려 분위기를 띄워주는 아름다운 사모님의 등장을 반겼고 2차 가서 이 짓거리 저 짓거리 기대하던 부장과 과장은 싫어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조금 안타까웠달까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랑 같이 논 지도 한참 되던 시기였는데 좀 질펀하게 놀았으면 하고 내심 기대도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무튼 회식 자리가 이어지는데 삼겹살집에서는 거의 식사가 다 끝나 있던 상태다 보니 자리를 2차로 옮기던지 이대로 파하던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장님은 사모님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자기는 이제 집에 갈 테니 직원들하고 환영회를 잘 하라고 사장님께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2차를 바라던 다른 직원들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계산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가는데 사모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는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니 2차에 가기 전에 몰래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가게에서 나가고 나서는 사모님이 아직 근처에 있으니 시간을 좀 끌자고 말하면서 근처에 있는 세계 맥주집으로 일행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모님이 회식 자리에서 저를 은근슬쩍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사모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싶어서 두근두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따로 빠져나와서 화장실을 가는 척을 하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전화를 받고는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시더군요. 이렇게 전화를 한 이유는 남편이 자기 몰래 뭔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겠으니 저보고 스파이 노릇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스파이 노릇이 뭐냐고 물으니 자기 남편이 어디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아니면 회식 핑계로 어딜 다녀온다든지 하는 걸 속속들이 자기한테 보고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회사 일이 늦어서 집에 늦게 올 때가 있는데 정말 사장님이 회사 일 때문에 늦는 건지 아니면 딴 길로 샌 건지 그 정도만 알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오늘같이 회식이 있으면 2차로 딴 길로 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집에 간다고 출발한 시간 정도만 알려주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도 제 월급 주는 사장님이고 한데 배신하는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사모님이 그렇게만 해주면 자기가 저한테 한 달에 따로 50만 원씩을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돈이 궁하던 상황이었으니 단번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회식 날도 세계 맥주집에서 대충 시간을 때우다가 사모님이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 바로 되니 바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인원수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술판을 벌이며 신나게 놀았네요. 저도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지만 또 한편으로 사모님한테 부여받은 임무가 있으니 고민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척 나와가지고 사모님한테 2차로는 노래방을 왔고 현재 아가씨들이 들어와서 놀고 있다는 사실도 말해줬어요. 사모님은 화가 난 듯 보였지만 벌써부터 스파이가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 오늘 일은 모르는 척 넘어가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준 제게 고맙다고 믿음직스럽다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심부름센터를 고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지만 전화 몇 통 문자 몇 개 보내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더 버는 일이라면 남한테 빼앗길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사장님한테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며 사모님에게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사장님은 여직원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도 사모님 몰래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긴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사장님이 외출하는 것부터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보고를 하고 있으니
사장님도 사모님 눈치가 보여서 딴짓을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몸이 달았나 봅니다. 어떻게든 건덕지를 만들려고 하던 찰나에 회사 업무상 다른 지역에 출장이 잡히게 되었던 거죠. 원래는 출장 업무는 과장님이나 김대리가 다니는데 그 출장만큼은 사장님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직원들도 사장님이 출장을 왜 가시냐고 말렸는데 요즘 밖에를 안 나가니 몸이 찌뿌둥해 죽겠다고 하는 게 누가 봐도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 잘만 하면 사모님이 추가금까지 줄 만한 건덕지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용 타블렛과 노트북에다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셋업을 해놨습니다. 출장지는 어디인지 확실히 알고 있지만 어느 숙소에서 묵을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장님은 출장을 떠났고 저는 사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모님은 저보고 잘했다고 하고는 저보고 같이 그 출장지로 가보자고 연락을 해오시더군요. 저는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니 자기가 책임져 준다고 하고 따라만 오면 수고비로 자기가 1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더 준다니 월차를 안 써도 무단결근이라도 하고 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리니 사모님을 제 차 옆에 태우고 출장지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깔아놓은 위치 추적 어플 덕분에 사장님이 어디 있는지 위치는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숙소로 삼을 만한 곳을 뱅뱅 돌다가 사장님 차를 결국 찾아내게 되었고 어디서 묵는지도 알게 되었네요. 프런트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괜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서인지 키는 주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을 어르고 달래서 사장님이 잡은 방 옆방에다가 방을 잡았습니다. 벽에 귀를 대고 귀 기울이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밖에 나간 듯 했습니다. 차도 두고 간 걸 보니 아예 작정을 하고 나간 것 같더군요. 사모님은 열이 잔뜩 받은 상태로 벽만 바라보고 있지. 저는 괜히 눈치 보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막상 침대에 누우니까 그제서야 제가 사모님하고 단둘이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사모님은 옆방에 온정신을 쏟느라 제가 느낀 감정도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았는데 말이죠. 먼 길 운전해서 왔더니 피곤해서 그런가? 누우니까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잠에 들고 말았는데 사모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잠을 한참 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시계를 보니 새벽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은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 사장님이 머무는 방 쪽 벽을 손으로 가리키고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라고요. 재빨리 벽에 다가가 소리를 들어보니 사장님은 거기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겁니다. 건물을 방음에 신경을 써서 만들었을 텐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소리였어요. 사모님은 펑펑 울면서 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타지까지 와서 저러고 있다고 하면서 분하다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려 이렇게 가꾸고 노력하는데도 내가 어디가 못나서 저렇게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사모님한테 그렇지 않다고 사모님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예쁘다고 달래줬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말을 듣더니 눈이 돌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자기의 매력을 알아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자기는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정말 뛰는 사장님 위에 나는 사모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옆방에서 한번 저런 게 매일 저런 게 아닐 텐데 사모님은 자기는 100배가 넘게 되갚아줄 거라면서 그날 이후로 저와 일주일에 7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체력으로는 자신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대로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이 몸에 좋다는 걸 챙겨주고 먹이고 저도 찾아 먹고 그랬는데도 살이 일주일에 1kg씩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가 따로 없었고 정말 온몸에 생기가 빠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모님과의 만남이 더 길어질 수 있던 건 어쩌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장님한테 들켜버리고 말았을 때입니다. 김대리가 슬쩍 제 핸드폰을 보다가
사모님과 저희 관계를 알아냈고 사장님한테 그 사실을 말해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장님도 하는 말이 피차 이렇게 된 거 저보고 힘 좀 써달라는 겁니다. 자기도 죄 짓는 기분 안 들고 딴짓을 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후련하다면서 말이죠.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아주 똥을 밟았다는 걸요. 뛰는 사장님 위에 나는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나는 사모님보다 더 높이 나는 사람이었네요. 그 상황이 부담스럽고 저도 더 이상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좋은 꼴을 못 보겠다 싶어서 회사도 그만두고 사모님하고도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세금 내면서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뻔했다는 사실에 그때 생각을 하면 사장님한테도 사모님한테도 미안해지네요. 그 당시 김 대리님하고는 아직도 가끔 연락을 하는데 두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고 하네요.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무튼 저도 가정을 잃은 몸으로 이제는 처신 잘하고 그런 일이 없게 가정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